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넌 자격이 없어! 제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어 며느리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희, 올해 71살입니다. 그날 일을 후회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그보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며느리에게 물을 끼얹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3주간의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아들 준혁이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2살의 준혁이는 저희 한성물산의 부사장이었고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5년간 제가 키워온 회사의 후계자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감을 본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약혼자 아린입니다. 준혁이가 데려온 여자는 검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값싼 가방, 명품 하나 없는 차림새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며느리라고? 회사에서 만났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은 회사에서 일해요. 저는 곧바로 짐작했습니다. 분명 말단 직원이겠거니. 우리 회사에 그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재벌 아들 하나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여자들 말입니다. 상견례는 제가 직접 예약한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저희 집안의 격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라는 그 여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여자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상견례에 이런 옷을 입고 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준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린이는 소박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소박한 게 아니라 가난한 거지.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회사에서 만난 하급 직원이라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애를 데려온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준혁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랑? 제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온 집안이야. 그런데 신분도 모르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쌓아온 자존심, 남편 없이 혼자 회사를 지켜온 자부심,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넌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 차가운 물을 그 여자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가 비명을 질렀고 웨이터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아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을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후회? 웃기고 있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 여자는 일어나서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준혁이가 따라가려 했지만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지만 준혁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속아 넘어갔을까?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안 그러면 회사에서 내보낼 거야. 하지만 준혁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아린이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모자, 관계가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린이라는 직원 인사 기록 가져와.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이름으로는 직원 검색이 안 됩니다. 뭐?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직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내가 소집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사회야?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태중그룹 본사에서요. 태중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한성물산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를 구해준 곳이 바로 태중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저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줬지만 저는 그저 회사가 살아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린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3일 전에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나이 지긋한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재무이사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었고 영업본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신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태중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딸이자 태중그룹 계열사 5곳의 공동 CEO인 강아린입니다. 오늘부터 한성물산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CEO? 계열사 5곳?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아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희 회장님, 한성물산의 지분 51%는 태중그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35%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사회 의결권의 과반은 제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린은 서류한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5년 전 계약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성물산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태중그룹이 인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비밀 계약 조건으로 진행되었고 당신은 명목상의 대표로만 남게 된 거죠. 인사권, 계약권, 경영권 모두 최종 승인은 본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이 조항은...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명만 하면 회사가 살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운영해온 이 회사는 사실 태중그룹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관리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린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일 전 당신은 제게 물을 끼얹으며 말씀하셨죠. 제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자격이 없다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아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의 회사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사권도 계약권도 경영 방침도 모두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머님을 당장 이사회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우리 회사를, 준혁이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린이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고 제 신분을 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라요.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고 모욕했죠. 한 사람의 가치를 돈과 신분으로만 평가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린의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느라 15년을 혼자 버텨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무시했어요. 여자라고 늙었다고. 그래서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건가요? 아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도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준혁 씨의 미래도 지키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준혁 씨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니, 내가 누구든 그렇게 대했으면 안 됐어. 용서해줘요. 아리는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제가 최종 승인합니다. 둘째, 어머님은 앞으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하세요. 셋째, 아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사과하세요. 제게 한 일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사과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아린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그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지배인과 그날 근무했던 종업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젊은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준혁이와 아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손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왔을 때 저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아리나, 준혁아. 아린의 눈이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곧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말했습니다. 아리나, 내가 너한테 많이 배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가치는 속에 있다는 것. 아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의 의미를요. 저도 처음엔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사과를 받고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 달 후 회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아린의 제안으로 실력 중심의 인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준혁이와 아린의 결혼식 날 저는 아린에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비치 팔찌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제 내 거야. 아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팔찌를 받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어머님. 결혼식장에서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린이는 태중그룹의 공동 CEO입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제가 몰라봤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보물이 어떤 건지. 한 하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시고 변화하신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아린은 제게 와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71세의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이 늙어서야 철이 들었네. 그리고 웃었습니다. 물을 끼얹었던 그날 저는 제 교만과 편견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시어머니, 더 나은 사람이요. 70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이 나이에 온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린과 준혁이가 일주일에 2번씩 저를 찾아옵니다. 아린은 저에게 회사 경영에 대해 물어보고 제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저도 아린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 새로운 경영 방식들을요. 어제는 아린이 임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님 성함에서 한 글자 따서 이름 지어도 될까요? 아린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 성함에서 따. 강태준 회장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나보다 훨씬. 아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한 글자씩 따요. 어머님도 제 가족이시잖아요.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그 덕분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입니다. 물을 끼얹으며 자격이 없어라고 외쳤던 그 순간이 부끄럽지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람을 존중하세요. 71세에 배운 교훈이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